이제 3시 10분이고 오늘 장은 이제 끝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매수가가 32,200원이어서 나는 3만원에 못 판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시장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라는 게 어느 정도 주가들이 반등 나왔을 때 뭡니까? 빼가지고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아주 정말 뭐 내가 1% 손실이다, 2% 손실이다, 그래서 나는 못 판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나는 비중이 50%인데 2% 손실이면 손실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00만원 사가지고 2% 손실이면 6만원 손실인데, 그죠? 3천만원 사가지고 2% 손실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이고 3억 사면은 뭡니까? 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비중이 많아서 손실 금액이 커서 손절을 못한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손실 금액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든 간에 내가 2% 손실이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좀 정리하고 그 2% 손실은 다른 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자꾸 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면 매수도 매도도 잘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지금 우려감이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만큼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정리 안 했는데 내일 만약에 오늘 15% 올랐기 때문에 내일 조정 나오가 3% 빠져버리면 절대적으로 정리 못합니다. 왜? 2% 손실일 때랑 5% 손실 때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님 저는 뭐 1% 손실입니다, 2% 손실입니다, 뭐 또는 3% 손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동성화이팅이나 한국화본에서 찾는 게 맞아요. 왜냐면 동성화이팅이나 한국화본 같은 애들은 급락 나오고 하지는 않잖아. 그죠? 막 10%씩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게 더디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 비중을 계속해서 좀 많은 사람들 내 유지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포스코케미칼을 16만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가 빠져봐야 10%거든. 지가 빠져봐야 10%거든. 손실이. 아무리 나봐야. 내 생각에는. 그죠? 그러면 지금 급락장에서 스몰캡 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오늘 뭐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코스닥이 오늘 한 4% 빠졌다 이러면 대부분 종목들 10% 부야에 걸려버리거든요. 하락부위야.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락부에 걸리면 기본 30%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 대원미디어는 이틀 동안에 40% 빠지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지네? 안 좋은 종목이보다 뭐 실적이 안 좋고 진짜 기대하는 바도 없기는 한데 너무 많이 빠지네요. 하루 만에 40%면 대박인데, 그죠? 어제 그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텍토 관련주들이 강세다 보니까 온 곳곳에 다 텍토 관련주만 추천해요. TV 방송에도 텍토 관련주, 인터넷도 텍토 관련주, 유튜브도 텍토 관련주,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미 다 알려진 건데, 그죠? 주가도 이미 올라와 있고, 다 이미 퍼졌는데. 우리가 좀 따른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위지옥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팔고 지금, 목표가, 처음에 잡아온 목표가는 2만원이었고, 뭐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뭐, NEW도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지만 뭐다? 올라오게 되면 일정 부분 챙기고, 그죠? 챙기고. 만약에 더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리스크 보인다 하면 던져버려야 돼요. 지금은 분명하게 공매도 시즌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 쳐버려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게 완전히 중장기적으로 대전제를 보고 야 이거 내년까지 나는 연말까지 이 미디어 관련주로 홀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로 향후에 컨텐츠 제작 횟수가 늘어나고, 그죠?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텍터야 당연히 좋겠지만은, 하지만 텍터도 보게 되면 지금 CJ ENM이나 뭐 하이브나 스튜드래곤, 뭐 제이 콘텐츠 같은 애들도 있고, 그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죠? 스모키 뭐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VR, AR 또는 뭐 3D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덱스트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죠? 영화 관련 회사들도 있고, 드라마 회사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지적재산권 IP를 보유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지적재산권 없이 제작만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종목들마다 다 달라요. 종목들마다. 다 다릅니다. 영화를 만드는 회사, 배우를 가지고 있는 소속사, 그죠? 투자를 내는 회사, 그냥 그 안에서 3D를 하는 회사들, 미디어 관련주 해가지고 또 뭐 웹툰을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또 토탈 하는 회사들, 또는 뭡니까? 우리는 엔터 사업뿐만 아니고 뭐 식료품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엔터의 올인이 아닌 거지, 그죠? 그런 회사들도 있고, 우리는 가수 위주다. 우리는 배우 위주다. 다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내년 연말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할 때는 뭡니까? 덱스터 같은 경우들 장기 투자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신과 함께라는 걸로 시장에 이슈를 받았고 그 이후에 레포트도 많이 나왔지만 회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거든. 회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쪽에서 그렇게 많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해 하고 있고 기술력은 있지만 뭐다?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지. 신과 함께 같은 영화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제작 환경은 되지는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게 볼 때 보게 되면 PBR이나 퍼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대형주가 더 안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박을 한번 노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좀 향후에 정말로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끼도 있는 종목들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가지고 대박을 내려고 하게 되면 정말로 오랫동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초록뱀이 대박 날 수 있느냐? 날 수는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같이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펜엔터테인먼트, 뭐 사마네트웍스 이런 종목들 안 건들잖아. 지금 보면은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뭐 손오공, 그죠? 이런 종목들 아예 안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엔터 가수 회사들도 우리가 JYP, SM, YG만 건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엄청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이외에 가수들 옛날에 뭐 카라 소사 같은 애들도 다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건드는 이유는 뭐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뭐다? 중장기적인 가능성이 없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뭐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뭐 사는 사람들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방송 나가지고 괜히 그죠? 대원 미디어나 뭐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좋다라고 지금 얘기해가지고 주가 급락이 나오니까 또 막 물어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원 미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NEW 어떻게 왜 이럽니까? 물어보면 뭐 하는데 왜 이러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지.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NEW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12,500원 정도 밑에서는 매수존이라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매수를 안 들어가느냐면 일단은 우리가 키다리오 스튜디오나 뭐 일단은 엔터주를 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지만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V자 반등은 잘 안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다시 머리를 들 때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NEW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지켜봤다가 나중에 그죠? 좀 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NE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0원 이하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놓쳤어요. 지금 12,200원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9,800원, 9,900원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놓쳐버렸거든. 그러니까 또 1,500원, 600원 해가지고 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또 놓쳤거든. 그 다음 세 번째 11,200원에서 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하고 있는데 또 놓쳐버렸다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NEW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지금 높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다시 이게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했다는 거는 인지. 오케이. 내가 처음에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고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뭐다? 지금 포지션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 터졌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레벨업은 했다는 건 인지. 하지만 뭐다? 레벨업을 했지만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겠다는 생각이지. 그게 들어가. 차라리 의류 관련주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죠? 오늘은 상당히 뭐 혜택이 좀 있었네요. 두산중공업 올라왔고, 뭐 명신합도 올라왔고, 뭐 전체적으로 뭐 IT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씩 뭐 교체 매매하고 있고, 그죠?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오늘은 좀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비중은 좀 유지를 하고, 오전에 신성델타테크 매수 의견 들었는데 한 6%대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괜찮은 것 같고요. 전기차는 계속해서 좀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또 잡으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 당장 잡는다는 거 아니니까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이야기했죠. 솔로엠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태광, 그죠?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고 기대가 있는 종목인데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나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요새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언제쯤에 잡을 건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이라는 종목이고요. 메리트 있어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뭐 좀 잡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장은 잡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뭐다? 충분히 메리트는 이제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죠. 그죠? 원래 여기까지 내려올 그거는 아니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의 그건가 했는데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 20% 정도 이 종목도 빠졌으니까 매수만 잘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10%대에서 한 12%대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또 반등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태광이라는 종목하고 솔루엠이라는 종목은 지금 좀 잡으려고 노력 중이니까 좀 기다리고 아마 전기차 비중은 계속해서 조금 줄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부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는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줄일 생각은 없고 다만 좀 조심해 가지고 뭡니까? 야금야금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텍터 관련주 오늘 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뭐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빠졌지만 역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뭐 떨어지면 땡큐죠. 그죠? 땡큐고 11월 달까지 보겠다라는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IT 종목들이 이제 순위를 정해가지고 많이 좀 줄이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뭡니까? 좀 밀착 마크를 좀 할게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오늘 이거 잡을 건데 또 질문하라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상황을 맞춰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 질문 나오면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좀 대답을 해주는 대표님 저 이거 팔아도 됩니까? 이거 팔아서 저거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이렉트로 좀 대응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뭐다? 시장이 진짜로 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라고까지는 아니고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소정의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급등해가지고 잘 정리됐고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들도 올라왔고 또 종목들도 그죠? 점점 또 한 개씩 올라오면서 또 수익권으로 바뀌는 그림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시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나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밑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시장 올라오지 말고 계속 밑에서 여기 빌빌거려라. 하지만 우리들의 계좌는 뭡니까? 우리들의 계좌는 최대한 좀 올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우리 계좌는 이렇게 좀 올려놔야 되겠지. 그죠? 시장보다는 먼저 좀 반등을 하고 올려놔야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닥 종목들 들어가서 우리가 바닥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뭡니까?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하고 오전 오후 계속해서 좀 방송을 하고 최근에 이제 정의원들 방송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계속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남는 게 목표니까 그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오늘 잘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 집에 갈 때 인천에 있는 두산중공업을 바라보면서 절합니다. 3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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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공님. 그리고 이제 아직 올라오지 않은 두산 퓨어셀 올라오라고 두산 퓨어셀 방향을 보고도 3번 정도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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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0000 대선 주자가 청명스님, 공명박사, 천공도사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주식의 회사를 보고 계속해서 빌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니까 또 올라오네요.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좋은 회사니까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과하게 말고 야금야금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회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시장은 또 열심히 또 밤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기분이 완전 좋습니다. 그죠? 아우 기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천에 소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집으로 가는 길에 서쪽을 보면서 그죠? 3번 목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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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수익이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이 좋아요. 기분 완전 좋습니다. 뭐 수익이 아니면 어때요? 그죠? 왜 좋은지 잠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이 고통스럽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종목을 매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간과를 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진짜 뭐 피를 토하면서 이제 손절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20% 종목들, 뭐 마이너스 30% 종목들, 뭐 때로 그죠? 종목들을 손절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힘들고, 또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 입에서 종목을 손절하자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인정하면서 또 사람들 손절시키는 게 저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 거래소의 지수입니다. 일봉이에요. 봐봐요. 이게 지금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꼭지를 찍었고요. 7월 달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거의 폭포수처럼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LG전자, 현대차, 뭐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초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역시 뭡니까? 언제 찍었죠? 7월달, 8월달부터 꼭지를 찍고 뭡니까? 그 다음부터 한번 급락 나왔다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또 초봉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목도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나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는 그림은 이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이때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쫙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뭐다? 우리는 코스피 종목을 일단 매매를 안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안 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여기에서 한번 급락 나왔다가 올라왔지만 다시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는 뭐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별 탈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타격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어디냐면 여기에서 타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뭐 했어요? 이때는 전기차 매매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전기차를 매매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수익률은 좋았고, 시장이 이렇게 막 급락하고 빌빌댈 때도 우리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9월 달부터 어떻게 됐다?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뚫게 맞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면 종목들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큼 빠져 있죠. 종목들도 이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만큼 종목들이 빠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이만큼 올라왔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뭡니까? 운이 좋든 뭐 실력이든 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 종목을 지금 팔았어요. 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왜? 시장은 안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시장은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 1000개, 2000개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죠? 1000개, 2000개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바닥 종목들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현금을 어디서 만들었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지. 물론 조금 손실일 수는 있어요. 뭐 1% 손실입니다. 또는 2% 손실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대표님처럼 3% 손실입니다. 상관없어요. 왜?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0% 나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30%까지 수익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체 매매를 하는 건 뭡니까? 뼈와 살을 깎아서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봐서도 뭡니까?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뭡니까? 어쨌든 이거보다는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결국은 뭡니까? 회복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 종목들. 그죠?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빨리 원금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나왔던 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 그죠? 상당히 오늘 뭐 그래서 해피한 거죠. 왜? 두산중공업이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수익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손실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매수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뭐 15%대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다? 현금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손절을 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뭡니까? 소탐대실 하지 않고 뭡니까? 과감하게 좀 잘라내는 건 뭡니까? 발판을 좀 만들어야 돼요. 발판을.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죠? 계속 좋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은, 그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계좌들도 올라오겠지. 근데 그거는 뭡니까? 본전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올라오면, 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당연히 우리 종목들도 올라오겠죠. 근데 뭐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우리는 본전놀이밖에 못한다라는 거지. 결국 뭡니까? 매수, 본전, 손절, 매수, 본전, 손절, 매수.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보다는 조금 지금 뭐다? 연말까지 아직까지 기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벌어보겠다라는 거지. 시장보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조금 더 올려놓겠다라는 거지. 뭐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힘든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뭐다? 지금 하고 있는 매매가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했을 때는 분명히 최선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에 조금 휘둘리기보다는 뭡니까? 제가 리딩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정리하자고 하면 정리하고, 그죠? 또 매수하자고 하게 되면 무서워도 매수하고, 야 가져가자라고 하게 되면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가져가니까 또 어쨌든 간에 한 개씩 한 개씩 결말이 나오죠. 명신산업도 지금 수익군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두산중공업 괜찮다, 들고 있어도 된다 하물며 실수로 비중을 많이 실었던 분들조차도 내가 괜찮다,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 지금 같은 나쁜 시장에서 못 참고, 그죠? 못 참고 또 이거 손절해 가지고 다른 종목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만큼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질문까지도 내가 허용을 해놨어요. 그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질문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놨으니까 차분하게 리딩을 좀 따라오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보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한 22,300원, 뭐 아직까지 한 20분 남았다고 하게 되면 동시효과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문자를 좀 늦게 받거나 하는 분들은 뭐 천천히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자를 늦게 받던 분들은 기존은 한 22,000원 정도, 맥스는 한 22,300원 정도 받는데 천천히 오는 대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요 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동성와인텍은 주가가 조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미 주가가 좀 올라버렸죠. 그죠? 그래서 동성와인텍은 지금 매수는 지금 안 되고요. 그죠? 지금 안 되고 그냥 한국카본으로 어이씨, 한국카본 올랐네요. 그 사이에 12,000원 위 매수 허용 해드릴게요.
한국화본 12,000원 위에 매수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닥권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IT. 그래서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도 상당히 향후에 좋아질 거고 또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또 오랫동안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오랫동안 그죠?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간 1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가 올라와서 달거리고 있죠. 달고 나죠. 그러면 지금 요 라인에서 뭡니까? 요 라인에서 지금 요 라인 12,000원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뭡니까? 다시 한번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뭡니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동성화인텍은 아까 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뭡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전에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요 정도까지는 큰 무리까지 없이 추가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느린 느낌은 듭니다만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한 개씩 또 시장은 아직까지 급락을 해 있지만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또 한 개씩 슬슬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코스모 신수에 같은 애들도 올라오고 있고, IT 종목들은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고, 또 텍터 관련주들은 뭡니까? 안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텍터 관련주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매집의 형태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좀 많이 힘들고 한데, 잘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로 기조로만 유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풀리게 되면 시장은 시장이 드디어 올라옵니다 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때는 순수익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의 분위기만 유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은 한 12,500원 맥스로 본다고 하면 한 13,000원 정도까지만 정도 한다라고 하실 거 될 것 같고, 한국화본은 또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스윙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